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유, 지금 새벽 4시가 돼가고 있는데요. 잠이 안 와요.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. 무슨 뭔가 예민해져 있는 거겠죠.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걱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걱정보다는 코로나19로 지금 진행 상황을 볼 때 너무 좀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,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이렇게 좀 2위에서 지금 2위 자리와 3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 4위로 밀려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또 치고 올라오는 데가 만만치 않아요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실 좀 변곡점을 넘어섰죠. 좀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약간은 좀 꺾이는 기우 그 모습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,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잘해서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뭐 집회라든지, 특히 지금 뭐 또 교회 같은 데를 많이 말씀하시던데, 조금 좀 자중하셔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사회,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들인 것 같아요. 여기저기서 참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. 저는 이런 것도 막 답답해요. 막 대출 받아가라고 저희 가게도 대출 그 전단지가 계속 들어오던데, 안 되는데 다 빚내는 거잖아요. 그 빚내다 쓰면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, 하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출도 또 받아야겠죠. 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 모든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준비하지 못한 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. 평상시에 뭐 돈이 안 벌리는데 그런 분들 몇몇 있죠. 하지만 어느 정도 되는데도 뭐 소비 성향이 좋지를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돈을 못 갖고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계속 꿔서 써야 되는 거야. 뭐 본인들이 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, 뭐 비상금,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맞게 되는 거죠. 뭐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, 뭐 예전에 자영업자 대출도 좀 긴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뭐 2주 이내로 단축을 시켰다고 하니까,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좀 잘 방법을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 쪼끔 한 뭐 1-2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,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, 또 짧게 보고 준비했다가 또 더 길어지면 또 뭐 그때 메꾸는 데 바쁘잖아요. 오히려 길게 준비를 했다가 좀 짧게 끝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, 좀 그렇게 좀 뭔가 마음가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영업자들이 뭐 어려워진 거는 사실은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려웠어요. 뭐 되지를 않았고,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"왜 안 되냐." 뭐 이런 얘기를 몇 번이고 저희들도 했었잖아요. 제 개인 방송에서도 했고, 다른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말씀들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. 예. 뭐 최저 시급 부분도 있었고, 또 이 소비 패턴이 바뀌잖아요. 뭐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다 많이 몰리고 있고, 지금 뭐 하다못해 아시잖아, 뭐 사골국, 뭐 순댓국밥, 뭐 곱창,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팩으로 해서 다 뭐 어디 쇼핑몰이든지 다 팔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구매 성향들이 바뀌고 있으니까, 그런 부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럼 이 시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.
그거는 지금 당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고정비를 낮추는 거예요. 고정비를 낮추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. 그래서 빨리 압축을 해서 딱 가지 않으면 좀 긴 시간을 버티는데 힘든 거예요.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. 고정비를 낮추는데 지금은 주력을 하셔야 돼.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측을 해왔어야 된다는 거죠. 경제라든지 우리 이런 어떤 것들은 항상 이래 왔어요. 잘 흘러가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큰 어떤 진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자꾸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이 버티든가를 잘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상권에서 어떻게 쥐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그럼 내가 그럼 업종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그 고정 비율을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.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. 첫 번째가.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나 기중에 이렇게 괜찮은 상권에 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임대료가 좀 이렇게 아래로 되어져 책정되어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일단은 그 건물주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분들이 정말 양심이 있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은 정말 세입자들 생각을 많이 해주거든요. 일단은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깎아주진 못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만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런 건물주들도 또 많아요. 그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부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주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알짜리 없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자기 복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 건물주는 이 동네의 건물주 이 사람은 어떤 평이 있는가라는 부분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고정비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예요? 인건비예요. 그럼 인건비가 많이 투여되는 그런 업종들은 조금 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인건비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,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정말 내가 내 식구끼리도 둘이 딱 손잡고 하면 할 수 있는 업종 그런 것들로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.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. 메뉴도 정말 사시사철 고루 분포되게 항상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. 그런 항목들, 그런 품목들이어야 된다.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됐어야 되고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시국에 왔을 때도 적응 속도가 빠르잖아.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. 매출은 떨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판매 루트예요. 판매 루트. 판매의 방식. 그러니까 포장도 해가지고 가져가고 홀에서도 먹고 또 이럴 때는 배달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배달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배달로다가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러나 배달도 안 되고 오직 홀만 바라보는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. 내가 1단계의 위험한 시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.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어떻게. 최악일 때는 어떻게. 이렇게 해야 내가 이것을 지키고 버텨나갈 수 있다.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된다.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, 너는 했었느냐? 했었습니다. 계속 했었어요. 계속 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이런 점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
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이 60이 정년이라면 내가 60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.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죠.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. 시대 여기에서 변화 없이 갈 수 있는 것. 그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.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요즘에 버티기 힘들어요. 물론 저도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지금 그런 시국이 돼버렸어요. 예전에는 뭐 예전 얘기 자꾸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의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거나 빠르게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저도 여기서 한번 놓치면 이제 저도 일 못합니다. 아, 정말 자꾸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자꾸 빚으로 연명해 간다는 것. 자꾸 돈을 끌어들여서 내가 한 몇 달 더 가보지, 몇 달 더 가보지.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. 본인이 분명한 거는 주식에 손절매가 있듯이 자영업에도 분명히 아니다 싶을 때는 발을 뗄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과감하게. 근데 그것들이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. 지금은 뭐 권리금이다 뭐다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. 지금 더군다나 이 시국에 나가지도 않지만. 그러나 정말 손을 털 수 있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시국이 됐는데 그렇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막 몇백씩 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습니다. 뭐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지는 게 정말 뭐 권리금 조금 붙여서라도 넘길 수 있다면 넘기는 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정말 전략을 좀 짜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조금 절차가 필요하잖아요. 항상 어떻게 예측도 필요하고요. 그러면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조금 한번 머릿속에 구상해 보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제가 정한진 TV, 뭐 강대장, 다니쌤 뭐 이런 유튜브들을 제가 쭉 보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. 또 보는 방향이 틀리거든요. 저는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현장에서 저는 정말 가게를 제가 4개까지 하다가 지금은 하나를 가지고 지금은 만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, 2개, 3개를 막 운영도 해봤고 또 그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업종을 좀 대해봤잖아요. 대하면서 제가 어떻게 좁혀왔는가.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쉽게 막 찍어내는 어떤 음식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앞으로 승산이 없다.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. 막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만두를 빚는 거예요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족발 삶는 거. 이런 건 나만이 특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어떤 방식을 넣어서. 또 다른 내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가져갈 수 있고 그것으로 또 이렇게 손님들하고의 어떤 거래만 된다면 거래가 시작이 되고 단골들이 쌓여간다면 굉장히 승선 있는 싸움이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 그나마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점포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. 이게 최후에는 제 마지막 보루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. 지금 다행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피해가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은 다행입니다. 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거든요. 항상 지금은 자영업자가 엄청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기예요.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항상 늘 생각하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권해드립니다. 오늘 제 말씀, 제가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화번호도 하나 남겨놓을게요. 여러분들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 잘 극복하시기를
다시 한번 응원 드릴게요. 자, 화이팅 하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